네, 종배망입니다. 금일 시황 및 7월 10일 수요일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하락의 끝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멈출 건지. 일단 다행스러운 거는 오늘 우리 지수가 보면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오늘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63% 빠졌죠. 그리고 코스피는 0.59%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래 하락의 끝을 전저점까지 이거 코스피는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코스닥은 보면 지금 현재 앞 전저점은 깼고, 그 밑에 있는 지난 네, 지난 2019년 1월 달에 있던 그 저점까지 거의 다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다행스러운 거는 오늘 수급이 오래간만에 외국인들이 수급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코스닥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 외인이 406억, 기관에서 14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에도 2,759계약을 매수를 했고 현물에서도 매수를 했습니다. 다행히 수급이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이렇게 좀 빠졌더라도 내일은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지수를 보면 아침에 이렇게 올려서 열심히 올려서 어제 저점에서 잡아서 고점에서 팔죠. 어느 정도 팔고 나니까 또 하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반등을 시킨 다음에 횡보하면서 다시 수급이 좋았지만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끝냅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수급이 돌아왔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간밤에 다우지수가 어떨 건지 한번 두고 봐야 될 듯 합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를 보면 일단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오늘 되게 좋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를 한번 보면, 자, 일봉상을 보면 오늘 외인하고 기관에 양매수가 해서 기관에서는 40만 주를 팔았네요. 외국인은 16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일단 투신하고 사모펀드 금융투자 다 샀는데 연기금이 팔았나? 연기금에서 100만 주 이상 팔았군요. 연기금에서 좀 많이 팔았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 밑에 저점 요 지지선에서 좀 다시 반등을 해서 조금 올려놨기 때문에 일단 조금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어제 과도하게 1.4%, 그 전날 2.5%, 이틀 동안 빠진 거를 거의 만회해서 원래 자리까지 다시 올려놓은 듯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뭐 일단은 만약 요 정도 올라왔다 그러면 일단 조금 이렇게 비중을 좀 만약에 수익권 근처나 본전 근처에 왔으면 좀 비중을 좀 드러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양매수를 했지만 일단은 그 일본하고의 무역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아직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근데 오늘 제약주들이 오늘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은 장중에 이만큼 뺐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좀 끌어올렸는데, 다행히 일단 저점에서 반발 매수력에 의해서 조금 올렸는데 10%까지 이상 빠졌군요. 이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렸는데 분봉을 한번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반등을 시켰습니다.
뭐 일단 시간에는 조금 한호가 빠졌는데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수급이 깨졌는데 일단 이거 뭐 매도하는 자리는 아닌 듯하고, 일단 밑에 내려오면 여기 쌍바닥 그리고 올라갔기 때문에 뭐 여기는 지금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일단 기다렸다가 다시 반등하면 일단 파는 것도 나쁘지 않은 듯 합니다. 근데 요즘 제약주가 신뢰를 잃어서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저점을 지금 깨고 지금 내려갔는데, 오늘 수급도 양매도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 당분간은 보지 않은 게 좋은 듯하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라면 일단 돌릴 때까지 지금 당장은 뭐 해결책이 없으니까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 일단 반등해서 다시 올라오면 이렇게 비중을 줄이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주가 다 안 좋았는데 자, 밑에 이렇게 내려와서 전저점은 안 깨고 오늘 9.25% 빠졌네요. 일단은 저점은 찍은 듯하고, 참 이게 뭐 일단 외국인이 일단 다행히 계속 사주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일단 여기 와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밑에 갭은 일단 메꿔줄 것 같고, 일단은 당장은 해결책이 없는 듯 하니까 일단은 뭐 기다리고 있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약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정이 되고, 뭐 상장 폐지될 거는 폐지되고, 그런 것도 정리될 때까지는 일단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롱생명과학은 어떻게 됐나?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가고 난 뒤에 다시 이렇게 눌림을 줬는데, 일단 수급이 일단 또 외국인이 다시 또 상한가 갔을 때 또 팔아서, 참 일단 전저점을 안 깼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 여기 조금 들어서 이렇게 반등하면 좋겠는데, 일단 이런 것들은 일단 거래량이 터져서 일단 이 세력이 일단 팔아먹고 나갔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일단 반등할 때마다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플레이위드, 이거는 뭐 엄청나네요. 이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고가놀이 패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하도 관계는 없겠지만, 이 초보 분들은 이런 것들은 스윙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죠. 짧게 짧게 해서 먹고 나오는 자리인데, 오늘 또 시간에 있어도 많이 빠졌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스윙 자리가 아니고 짧게 짧게 매매를 하고 나오는 자리인데, 일단 내일은 일단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에 시초가가 좀 중요한 것 같고, 자, 오늘 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상한가 간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종목이나 있고요. 일지테크, 영인프론티어, 네, 오늘 제가 보는 이렇게 수급 좋은 종목들은 뭐 LB세미콘, 하나머티리, 뭐 코엔텍 뭐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대덕전자도 있고, 일단 한국주철관도 좋았고 이렇게 좋았습니다. 이 오늘은 보니까 이렇게 일본과의 무역 전쟁이 조금 해결 기미가 보이는지, 일단은 동진세미캠이 지금 오늘 좀 하락을 했고,
이렇게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창문형 에어컨 만드는 회사죠. 일단 그런 쪽에는 조금 안 좋다. 단기적 그는 개별주들은 오늘 좀 좋지 않았다. 장인 일단은 수급 위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네이버 주식 종배 마왕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오늘은 오전에는 오늘 유닛 테스트를 했고 유닛 테스트를 이렇게 자 11,150원에서 11,000원까지 매수합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250원에 다 250원 300원에 다 매도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고 오늘 오전에 그냥 짧게 한 10분 20분 만에 그냥 바로 반등을 해갖고 바로 팔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닛 테스트 자 유닛 테스트가 그 일봉상으로 이런 자리에 있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졌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도 기관에서 이렇게 매수하는 거 연기금 때문에 매수를 했고 기관에서 매수를 했고 근데 6.5%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렇게 나쁜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 반등을 하길래 250원 300원 이 자리에서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짧게 여기 사서 5분 10분 15분 20분 한 20분 만에 수익 실현하고 바로 나왔고 오늘 종배 종목은 오늘 오전에 일당을 하게 되면 오후에는 그냥 보수적으로 합니다. 보수적으로 하는데 LB세미콘 들어가서 그냥 보면 11,000원에서 1,850원까지 비중은 소량만 한다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일단 11,100원에서 전량 매도한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LB세미콘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오길래 여기 11,000원에서 매수된 사람은 이렇게 매수가 돼서 요 100원에 그냥 팔고 소량이기 때문에 큰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팔고 나왔고 시간에 다니까는 비중 베팅을 소량을 비중 베팅은 아니고 종배를 다시 해서 종가에 이렇게 11,000원에 매수를 했고 일단 비중은 한 10%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수급이 외국인이 13만 2천 주, 기관에서 18만 주를 매수를 했고 연기금에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물론 이 수급도 일단 좋았지만 오늘 장 끝날 때 수급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급이 이렇게 외국인들이 선물이라든지 현물이라든지 다 매수를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 양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수가 이렇게 코스닥이 0.63% 빠졌지만 수급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그냥 소량으로만 그냥 매수를 10 비중 전체 자기 비중의 10%만 종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반등을 하면 슈팅함 나오면 팔고 나오면 좋을 듯 합니다. 그 제가 일단 이름도 오늘 뭐 수익이 오늘 또 장이 안 좋았지만 이렇게 다 수익을 저희 회원분들이 다 이렇게 수익을 받고 이분은 수익을 많이 보셨네요. 119만원 정도 받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수익을 좀 받고 장이 안 좋았지만 전일도 수익을 받고 오늘도 수익 받기 때문에 그냥 요즘 장은 이렇게 스윙하는 것보다는 그냥 짧게 치고 나오는 게 좋은 듯 합니다. 매매에서는 딱 이렇게 오전에 한번 딱 하고 종가에 그냥 소액으로 그냥 한번 해봤고 이렇게 카톡으로 해서 같이 매매에 참여하실 분은 여기 가입 인사 올리시고 카톡 아이디 남기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서 뭐 투자금이라든지 뭐 휴대폰 번호라든지 뭐 경력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답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 2주 동안 무료로
같이 리딩을 해드립니다. 해드리면 요즘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매매 시간이라든지, 우리 개인들이 좀 매매 중독이 걸려서 계속 매매를 하잖아요. 그런 버릇이라든지 나쁜 버릇이 있다라면 뇌동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뭐 기간은 길지는 않지만 한 2주 동안 해서 수익 많이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가입 인사 남기시고 여기 카톡 아이디 남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수급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간밤에 다운은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겠냐. 우리가 이렇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63% 빠졌기 때문에 내일 그냥 보합이나 뭐 조금만 플러스권으로만 다우 유지한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 우리 지수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아침에 시작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연일 요즘 계속 지수가 안 좋은데 일단 이럴 때는 뇌동 매매라든지 그런 매매를 하면 안 되고 가능하면 뭐 그냥 쉰다든지 하는 게 좋겠죠. 괜히 뭐 실력 되시는 분들은 뭐 이런 방송도 안 보겠지만 괜히 굳이 뇌동 매매에서 자기 계좌를 자꾸 마이너스로 만들지 말고 일단 현금이 있으면 현금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고 반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게 좋을 듯하고, 지금은 뭐 많이 빠졌다고 이렇게 매수하는 것보다는 일단 현금을 보유하는 게 좋을 듯하고, 일단 장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일단은 보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라든지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몇 종목을 빼고는 일단은 2, 4분기 실적 발표 날 때는 만약에 자기가 매수한 종목이 반등이라든지 수익권에 왔을 때는 안 그러면 최소한 본전에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일단 실현하고 정리하고 난 뒤에 실적이 다 나오고 그런 거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굳이 괜히 갖고 있으면 마음 심란하고 걱정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일단 안 하는 게 좋은 듯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기가 매수가가 여기 있는데 수익권이 올 때는 무조건 올라갈 때는 팝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내가 1%나 2%에서 이렇게 팔았는데 이게 10% 가더라도 보통 개인들이 물리면 내 10%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못 팔아요. 아까워서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게 그게 본전에 오잖아요. 본전에 못 팔아. 왜냐하면 내 본전은 10%니까 못 팔아요.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반등을 이렇게 하면 다행이야. 반등을 안 해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이너스 10%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하죠. 여기서 팔 걸 왜 못 팔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내가 만약에 1%가 됐든 2%가 됐든 여기 나오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 못 팔았다 그러면 내가 본전 오기 전에 내 수수료까지 감안해서 여기서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계좌는 항상 플러스로 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몽차사에 또 내 본전까지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안 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매물대니까 여기가 부딪히거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들은 개인들이 본전 올 때까지 절대 본전까지 못 오게 만듭니다. 이렇게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하락시킵니다. 이렇게 못 팔게 그렇게 만듭니다. 세력들이 공교롭게도 왜냐하면 그 매물대가 가장 많이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니까. 어쨌거나 수익권에 있는 것들은 항상 이렇게 내려오기 전에 팔아야 된다. 그런 걸 머리를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계속 장이 안 좋은데 일단 내동 매매하지 마시고 자기 계좌 잘 관리하셔서 이렇게 어려운 장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